가능성과 개연성의 개념적 차이. 오늘은 가능성과 개연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. 사실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. 이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줄게. 우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. 가능성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의미해. 즉,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지. 예를 들어, 오늘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라는 문장은 비가 올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표현하는 거야. 반면에 개연성은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해. 즉,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나 신빙성을 말하지. 예를 들어, 범인이 이 길로 도망쳤을. 개연성이 높다라는 문장은 범인이 그 길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. 이제 가상의 상황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? 첫 번째 상황, 날씨 예보를 볼 때. 친구와 주말에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날씨 예보를 확인했어. 예보에서 주말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주말에 비가 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이야. 하지만 비가 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. 반면에 주말에 비가 올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면 비가 올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우리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. 두 번째 상황, 탐정소설을 읽을 때. 탐정소설을 읽고 있는데 주인공이 용의자를 추리해. 용의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용의자가 범인일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. 하지만 용의자가 범인일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용의자가 범인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야. 그래서 독자로서 더 긴장감을 느끼게 되지. 세 번째 상황, 프로젝트 성공 예측.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. 팀장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.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면 프로젝트가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고 우리 팀이 이를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지. 이렇게 가능성과 개연성은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. 상황에 따라 이 두 단어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해.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은 단지 이런 용어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. 각 상황마다 맥락과 추가적인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길 바래. 알았어. 계속해서 이야기해볼게. 예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. 우리가 아무리 가능성과 개연성의 차이를 잘 이해한다고 해도 단순히 말만 잘 구사한다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야. 실제 상황에서는 맥락이나 추가적인 정보들을 잘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거든. 그래서 날씨 예보나 탐정소설에서처럼 명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두 단어를 구분해 쓰는 게 중요해. 예를 들어 요리 대회에 나갔다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보다는 이길 개연성이 높다라고 격려하면 더 팀원들이 동기부여가 될 거야. 그럼 이제 너도 누군가에게 가능성과 개연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. 얼마나 잘 구분하느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도 더 명확해질 거야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두 단어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.